같은 이렇게 되니까 땅 이름에 있어서 한자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포나루를 쭉 올라가면 강 이름이 또 달라져요. 여강입니다. 여강. 여강. 여강에 있어서 주목할 건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 뭐 이래. 여강입니다. 여강. 여강이 이게 뭔가 여주입니다. 여주의 본대말이 여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강, 여흥, 여주 이래 돼요. 그러니까 여주의 그쪽에 흐르는 강이 여강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잘 올라가지고 여주가 하면 여강이라고 그래요. 신력사 앞 강이 조포나루 여강이라고 그럽니다. 여강인데 이 여강에 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자에 말마가 들어가 있다는 거. 내가 약자를 썼는데 이게 말마변의 고을 여자입니다. 그냥 고을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말하고 관련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주는 그 조사해 보면 말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여주를 터바트로 하는 성씨가 여흥민씨입니다. 민. 조선 왕조에 왕비가 많이 나온 여흥민씨. 그래서 여흥민씨예요. 여주민씨라고도 합니다만. 여흥민씨 씨족설을 뒤져봤더니 여흥나루에 말박이 있어. 말박이. 또 말이더라. 마음 위에 여흥 시조되는 사람이 항마를 타고 나타났더라. 이거 말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실력사 할 때 력자도 이게 굴레력자입니다. 말 위에 채우는 굴레력자. 이때는 여주는 말하고 관련이 많은 지명이다. 근데 여강, 여흥, 여주가 된 이유가 있어요. 성씨 가운데 여강 이씨가 있습니다. 여강 이씨. 이규보 선생이라든지, 고려 때 유명한 문장가 이규보 선생이라든지, 또는 이은직 선생이라든지, 조선조 때 성호사설을 쓴 실학파, 성호사설을 쓴 이익 선생이라든지 전부 여주 이씨예요. 그런데 세월을 하면서 여흥을 바뀌니까 여흥민씨 이래 됩니다. 여흥민씨인데 왜 여주가 되느냐? 우리가 지명을 연구함에 있어 주목해야 될 건 지명에 이 주자가 들어간 지명이 있습니다. 이게 고을이라는 뜻이죠. 고을 주자가 들어간 땅 이름은 격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인구하고 상관없이 그 고을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면 주가 붙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주자 고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파주, 파편이죠. 원래는 파편인데 파주. 그 다음번에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여주, 이 주자 고을이 양주, 이 주자가 나오면 격이 높아요. 기왕이면 다 짚어봅시다. 강원도 하면 원주, 명주, 강릉이죠. 경상도 하면 경주, 상주, 성주, 진주. 충청도 하면 청주, 충주, 공주. 그 다음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 광주. 그래서 이 주자가 들어간 고을에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것이 한 개의 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강원도 하면 명주, 강릉이죠. 강자하고 원자하고 원주, 강원도예요. 전주, 나주, 전라도. 이와 같이 주자는 어떤 고을이다. 어떤 고을이다. 그러니까 여흥 하다가 거기에 왕비가 쏟아져 나옵니다. 생산되면서부터 여주로 고을이 격상됩니다. 그런데 이 주자 지명이 점이 날아갈 때도 있어요. 그 고을에 영모가 있다든지 또는 좋지 않은 있게 되면 주가 날아가 버려. 예를 들면 죽산이라는 고을이 있었어. 이 죽산이라는 고을이 있었는데 동쪽 해 뜨는 나라 솔롱고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적에 누가 들어오냐? 살레타이. 학교에서는 교과서는 살레타이라고 배웠는데 살레타이를 선두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올 적에
이 죽산 출신 인물 가운데 송문주 장군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뒤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송문주 장군이 용인 처인성에서 활을 이렇게 나가서 쏴버립니다. 살리타기 눈을 뚫고 나가버려요. 살리타기가 그냥 꼬부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몽고군이 쳐들어왔다 1차 해군이에요. 해군해버려요. 자기들 장수가 여기 와서 죽었다는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몽고군이 나중에 2차, 3차, 4차 막 밀고 들어가지고 저 대구 부인사의 불길하고 팔만대장님 불태워버리고 또 경주에 있는 항용사 구청탑도 그때 불태워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송문주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해됩니다. 아렵게 항공하거나 송문주는 죽산 출신의 이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 고을이 격이 높아져요. 죽주가 되는 겁니다. 죽주가 돼요. 그 죽주 하는데 오늘날 죽주는 별로 없습니다. 가면 산성은 남아있어요. 죽주 산성. 죽주 산성 안에 가면 송문주 장군 사당이 딱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제에서 창시 제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창치 제명도 합니다. 죽주고을이 옛날에 대단한 고을이었다. 송문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자 없애버려. 그 주자를 없애버려. 죽주의 주자를 없애버려. 분해해버려. 분해하고는 이웃에 있는 안성을 갖다 키운 것이 오늘날 안성이에요. 안성이요. 죽자를 분해한 것이 죽일, 죽이, 죽상, 이게 분해했던 겁니다. 분해하고 나니까 이게 할 때는 몰랐는데, 예를 들면 장날에 갔더니, 저 죽일로 맞네? 저 죽이는 사람이네? 이게 무슨 땅 이름이 있다고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악화되니까, 그럼 이름을 뒤집어! 이게 오늘날 1죽, 2죽, 3죽이에요.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될 지명들입니다. 이야기 잠깐 딴 방향 흘렀으면, 그러니까 우리 땅 이름에 주자가 닿으면 격이 높은 동네다. 격이 높은 동네인데 또는 주자가 없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여강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고위 올라가면 흥호란 지명이 나옵니다. 흥호. 흥자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흥자에다가 물호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오간영환이 또 강이 하나 흘러서 내려와요. 이 강은 어디서 내려오는 강이냐? 저 강원도 행성 태기산에서 흘러오는 강이 이거예요. 이 강이 뭔가에 섬강이에요. 섬강. 뚜껑이 섬자입니다. 뚜껑이 섬자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뚜껑이 섬자니까 옛날 뚜껑이가 많았다. 이랬는데 뚜껑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정송랑의 간동별고에 보면 아까 팽부의 말가라 타고 쭉 이프로 지나서 여기 갑니다. 여기 가는데 섬강이 어디 매우 치악이 여기로다. 섬강이 나와요. 섬강이 나는데 이거 자꾸 뚜껑이하고 전설 같은 결부시키는데 저 밑에 가면 바위가 뚜껑이 같은 바위가 있더라. 이러는데 이거 뚜껑이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에 물과 물이 이거 만나니까 합수죠. 아까 양수리처럼 합수가 돼요. 이 물과 물이 만나는 지역은 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강이 뚜깨강입니다. 뚜깨. 말하자면 두터운 강이다 이게 두터. 두텁다 이거야. 뚜깨강이에요. 이 뚜깨강에 한자를 갈 때는 뚜꺼비강을 갑니다. 가고 또 하나는 이게 한자로 후자의 뜻이에요. 두터울 후자. 서울에도 보면 후암동 있죠. 두태바위. 두태바위가 두꺼운 바위라 이겁니다. 그것이 한자로 옮겨갈 때는 저희들이 가면 후자를 가는데 두꺼비 섬자를 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과 물이 새로 만나니까 이게 새여울이에요. 여울이 생기는 겁니다. 남한강하고 섬강이 만나는 지역이 새여울이에요. 이것이 말이 세월을 하면서 말이 단축돼요. 세일물, 세일세일이에요. 울은 물이에요. 개울, 여울. 세일세일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건 세월이 흐르면서 일물로 둔갑됩니다. 일물. 일물 가도 둔갑되니까 한자로 쓰니까 일흥자, 물호자. 흥호가 되는 겁니다. 흥호. 다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만나는 관이? 묵계나루. 목계나루가 묵계나루 한데, 묵계나루. 이 나루는 유명한 나루입니다. 영국의 조선조 만렙에, 그러니까 구한말이죠. 구한말에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선조 서양 문물이 흘러들어올 고종 무렵에 영국의 유명한 여류 여행가, 비숍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비숍이라는 여류 여행가가 한강을 추적했더라고요. 한강을 추적해서 쭉 올라오니 이게 하나의 한강은 우리가 수운입니다. 이 수운을 잘 이용한 나라가 그 나라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하는데 우리 한강을 아직도 이용 못하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 제대로 이용하려면 수운이 발달해야 돼요. 내륙교통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숍이라는 여사가 여기 쭉 가면서 이야기가 뭐가 나온 거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강을 지나갔다 흥호는 여기로세 묵계나루에 닿으니 사람 살 만난다 그랬어요. 왜? 경상도 강원도에 있던 모든 물산들이 여기와 직결됐어요. 창고가 있던 동네예요. 창고. 그래서 여기 또 올라오는 물건이 있어. 올라오는 물건은 뭐겠어요? 주로 새우젓 또는 어물, 소금. 이거 내륙으로 이렇게 운송됐던 겁니다. 옛날에 소금은 대단했죠. 이 묵계나루는 지금 가면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표석도 썼어요. 대단한 데입니다. 여기 들어섰더니 그 다음번에 이거 또 강이 또 하나 흘러가. 이 강이 뭔 강이? 바로 달래강입니다. 달래강. 한자로 쓰면 달천강이에요. 달천. 이 달천은 어디서 흘러내려온 거니? 저기 속리산 속리산 문장대 뒤쪽에서 흘러오는 강이 내려오면서 여러 개월을 합쳐가고 계산을 거쳐서 여기가 만나요. 여기가 만난 데가 바로 충주입니다. 충주예요. 충주에 여기가 만난 데가 바로 그 유명한 조선조 때 신립장군,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쳐들어오던 소서행장이 치르던 그 전쟁터입니다. 전쟁인데 이 달래강이 달천강입니다. 달천강. 그래서 이 전설이 재미있는 전설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원병을 나온 이여송 장군이 목이 마르던 차에 여기 와서 우리나라는 어디 갔든 간에 물을 먹습니다. 그냥 엎드려 먹었습니다. 요즘 와서 뭐 공해다 뭐다 해가지고 좀 지금도 산골짜기가 물을 그냥 먹습니다. 지구상에서 물을 마음대로 먹는 나라 드뭅니다. 여기 가서 물을 먹었더니 이야 이 물이야말로 단내다. 물이 달다 이겁니다. 이 단내가 달래로 갔다 이겁니다. 달래로 간 것이 한자로 쓰니까 달천강이다. 이래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